염색 샴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염색 샴푸는 전용 샴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유는 산성 샴푸제이기 때문에 큐티클을 닫아주고 발색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색을 했을 경우에 염색약이 모발에 약간 굳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화시킵니다. 이걸 에멀전이라고 하는데요. 물과 염색약을 묽게 섞어서 발색을 좋게 하고 헹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유화라고 합니다. 염색 작업에서 유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유화는 먼저 물을 살짝 뿌려주십니다. 너무 많이 뿌리진 마시고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염색약을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보통 매장에서는 장갑을 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지금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화를 하다가 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물을 살짝 도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유화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화시키는 동안 발색이 덜 된 부분에는 좀 더 발색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분까지 유화를 잘 해주시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안면 타올로 고객님의 눈과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작업을 해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작업할 경우에는 고객님이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했는데요. 이제는 손가락 전체를 이용해서 유화를 해주십니다. 매장에 따라서는요, 막아주시고 물을 받아가면서 발색을 위해서 유화시키는 매장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매장에 따라서 유화시키는 작업이 15분 이상 걸리는 매장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매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치우고 하겠습니다. 유화가 끝난 후에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살살살살 헹궈줍니다. 샴푸를 먼저 도포시키는 게 아니고 염색제를 먼저 닦아주는 작업을 해주십니다. 귀에 염색약 묻어 있으면 닦아가면서 해주시고요. 특히 이 귀 뒤 부분을 안 닦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귀 뒤 부분을 닦아주시고요. 귀 안쪽 부분을 안 닦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부분을 반드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메이프 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헹궈 주십니다. 염색약제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면 염색 샴푸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거품을 내주고 가볍게 애벌 샴푸를 해주십니다. 염색이나 파마 샴푸의 테크닉은 일반 샴푸처럼 세게 넣어주시면 두피에 자극이 가니까 가볍게 해주시고요. 지금은 애벌 샴푸라서 가볍게 한번 거품을 내주고 가벼운 테크닉으로 한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염색 샴푸나 파마 샴푸 같은 경우에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그러니까 미지근하거나 약간 시원한 물로 샴푸를 해주시는 게 염색이나 파마가 좀 더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샴푸 다시 들어갑니다. 테크닉은 일반 샴푸와 똑같지만 압을 조절해서 부드럽게 샴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색 샴푸이기 때문에 지압도 세게 넣으면 어떤 고객님의 경우에는 두피에 자극이 너무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헤어라인 부분 특히 섬세하게 샴푸가 들어가야 합니다. 목덜미까지 염색약이 묻어 있는 경우에 목덜미에 있는 염색약도 샴푸젤을 이용해서 잘 헹궈 주셔야겠죠. 모발 끝에 묻어 있는 염색약도 마찬가지로 거품을 잘 내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헹굼 들어갑니다.
목받침대나 샴푸대에 염색약이나 샴푸가 있으면 바로바로 닦아가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염색약이 목덜미나 귀 부분에 다시 묻을 수도 있어요. 귀 뒤, 귀 안쪽 반드시 염색 샴푸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말씀드린 귀 뒤, 귓바퀴 안쪽도 깨끗하게 헹궈 주신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네이프 부분 매우 잘 헹궈 주셔야 돼요. 다 헹궜으면 물을 짜주시고 린스젤을 도포하겠습니다. 모발 끝부분에 좀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한 올 한 올 발라주시면 됩니다. 목에 힘주고 있는 고객님한테 반드시 목에 힘 빼주세요.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지압은 살짝만 넣어줍니다. 두피에 자극이 가면 안 되니까 살짝만. 대신에 목덜미는 조금 여러 번 주물러줘서 목덜미가 시원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헹궈줍니다. 염색 샴푸이기 때문에 헤어라인 부분을 특히 잘 헹궈 주셔야 됩니다. 샤워 호수를 움직여서 마사지 하듯이 두피에 닿지 않도록 마사지 하듯이 헹궈 주시면 시원합니다. 네이프 여러 번 헹궈 주시고요. 다 헹구고는 물. 귀를 한번 지압을 해주세요. 지압하면서 염색약 혹시 묻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귓바퀴 한번 싹 닦아주시고 귀 안쪽 닦아주시고요. 목덜미는 여러 번 지압을 해줘서 피곤함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는 시원한, 원래 샴푸했던 물보다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물을 끄시고 타올 드라이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둥글게 싸매는 방법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귀 바퀴 닦으시고 잘못 헹구면 이렇게 귓바퀴를 닦아서 나오면은 염색약이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곤란하니까 깨끗하게 헹궈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덜미도 지압을 해서 닦아 주시고요. 타월 드라이를 진행을 해 주십니다. 염색 샴푸나 파마 샴푸는 헹굴 때나 지압을 할 때나 머리를 털 때 무조건 압이 세면 안 돼요. 두피가 지금 화학약품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테크닉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수건 싸매는 거 보여드립니다. 손바닥 위에 수건을 올린 다음에 아까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앉아서 했을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지런히 놓고요.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시면 됩니다. 끝을 한번 꽈준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구멍 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잡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받친 다음에 일어나세요 하고 앉혀드리면 됩니다. 뭉쳐져 있는 모발을 꼭 눌러주시고요. 이거를 막 빼면은 머리카락이 뽑히니까 돌렸던 방향 그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내리시고 같은 방식으로 털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작업이 끝나고 나서 등받이나 목받침대에 또는 샴푸대에 염색약이 묻어 있을 경우 사용한 수건으로 그 부분을 닦아서 다음번 선생님이 사용할 때 이상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염색 샴푸를 마치겠습니다.